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제국의 영토는 대략 3,350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지구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을 한 나라가 지배했다는 겁니다. 한 제국의 깃발 아래 모든 대륙의 식민지가 존재했고 그들의 언어와 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제국이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장 작았던 제국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했던 거대 제국까지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고 왜 무너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및 동부 유럽을 지배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부터 시작해볼까요? 전성기에 약 676만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했던 이 제국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통합한 독특한 이중 군주국이었거든요. 체코족, 슬로바키아족, 폴란드족, 우크라이나족, 크로아티아족 등 엄청나게 다양한 민족들이 한 제국 안에 섞여 살았습니다. 수도 빈은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음악가들이 활동했고 예술과 철학이 꽃피웠던 곳이에요. 알프스 산맥에서 발칸반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다민족 제국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각 민족이 독립을 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국 내부의 단결은 점점 더 약해졌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붕괴되어 여러 개의 독립국가로 쪼개졌습니다.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또 다른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죠. 전성기 때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이 제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통합한 나라였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이 연방의 독특한 점은 황금자유 제도였습니다. 귀족들이 상당한 자치권을 누렸고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했죠.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시스템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웃 강대국들의 압력이 커지면서 통일된 대응이 어려워졌거든요. 결국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세 차례에 걸쳐 영토를 나눠 가지면서 폴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20세기로 넘어가면 나치 독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 나치 독일은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한 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 깊숙한 곳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손을 뻗쳤죠. 공격적인 군국주의를 추진했던 독일은 초기에 엄청난 군사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소련 침공과 북아프리카에서의 패배가 전환점이 되었어요. 결국 연합군의 공격으로 베를린이 함락되었고 1945년 항복 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이 제국은 유럽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볼까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최초의 멕시코 제국은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현대 멕시코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남서부와 중앙아메리카 일부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였어요. 아구스틴 데 이투르비데가 황제로 즉위한 이 제국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부와 문화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통성 부족과 내부 분열로 단 2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죠. 비록 짧았지만 멕시코 제국은 수세기 식민 지배 이후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한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제국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의 로마 제국은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어요. 영국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북아프리카에서 중부 유럽까지 뻗어 있었죠. 로마의 진짜 힘은 영토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법, 라틴어, 그리고 독특한 문화로 수많은 민족을 하나로 통합했거든요. 수로, 도로, 원형 경기장 같은 건축물은 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오늘날까지도 현대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단, 광범위한 총독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종교에 대한 상대적 관용 정책으로 질서를 유지했어요. 라틴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수많은 유럽 언어의 기초가 되었고 로마법은 수세기 동안 서양법 체계를 형성했죠.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함락되면서 고대는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오스만 제국이 있습니다. 약 52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아 동남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어요. 술탄은 군사적 정복, 종교적 관용, 행정적 효율성을 교묘하게 결합해서 다문화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실크로드와 지중해를 포함한 중요한 무역로를 장악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내부 부패와 유럽 국가들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600년 이상 지속된 이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붕괴되어 현대 터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제국을 건설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알렉산더 대왕이죠. 단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52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제국을 세웠거든요. 마케도니아 왕위를 계승한 후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 문화를 세계 대륙에 퍼뜨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는 학문, 철학,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의 통치는 헬레니즘 시대라는 새로운 문화적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제국은 빠르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향력은 수세기 동안 예술, 언어, 정치를 통해 살아남았어요. 동아시아로 가보면 일본 제국이 있습니다. 전성기에 약 740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던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망과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 만주, 대만, 동남아시아 그리고 수많은 태평양 섬들을 점령했어요. 도쿄는 강력한 군사력과 산업 기반을 갖춘 확장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죠. 하지만 점령지에서 난징, 대학살 같은 잔혹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패배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일본은 항복했고 제국은 해체되어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서 프랑스를 보죠. 두 번째 프랑스 식민제국은 약 11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평양에 걸쳐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했어요. 파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여러 대륙의 기관을 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죠. 제국은 세계 무역과 지정학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탈식민지화 운동이 거세지면서 제국은 점차 해체되었어요. 중동으로 가면 아바스 왕조 칼리프국이 있습니다.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약 1150만 제곱킬로미터를 통치했어요. 지혜의 집은 전 세계 학자들을 끌어모으는 지식의 중심지였죠. 천문학, 의학, 대수학, 문학이 꽃피웠던 이곳은 무역과 지적 교류를 통해 번영한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이후 내부 갈등과 몽골의 침략으로 약해졌지만 과학과 세계 문화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이제 정말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스페인 제국은 전성기에 약 1370만 제로미터에 달했고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세계 제국 중 하나였죠.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스페인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광대한 영토를 식민지화했습니다. 신대륙에서 나온 금과 은은 스페인 왕실의 부흥을 촉진했고 궁전 건설과 전쟁, 탐험에 자금을 제공했어요. 스페인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가톨릭이 광범위하게 퍼졌죠. 하지만 값비싼 전쟁, 해적 행위, 독립혁명으로 인해 결국 스페인의 지배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동양의 거대 제국도 빼놓을 수 없죠. 청나라는 약 147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해서 역사상 가장 큰 중국 제국이 되었습니다. 만주족이 통치했던 이 제국은 한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거주했어요. 제국은 서쪽으로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했고 정복을 통해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차와 도자기를 통해 유럽과의 무역도 활발했죠. 하지만 내부 부패와 근대화에 대한 저항으로 왕조는 약해졌고 20세기 초 신의 혁명으로 2000년 넘게 이어진 제국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약 2280만 제곱킬로미터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유럽에서 태평양까지, 북극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뻗어 있었죠. 광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거대한 전제군주국이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문화적, 정치적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제국은 정복을 통해 다양한 민족을 흡수했지만 산업화는 늦게 이뤄졌고 19세기에는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제국은 종식되었고 그 자리에 소련이 들어섰죠. 역사상 가장 큰 영토 제국은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칭기즈칸이 세운 이 제국은 약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어요. 몽골 기병대는 아시아, 중동, 동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잔혹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 통신,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켰어요. 칸의 후계자들은 제국을 중국, 페르시아, 러시아까지 확장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칸국으로 분열되었지만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고 문명 전체를 바꿔놓았죠. 그렇다면 가장 큰 제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영 제국입니다. 전성기에 영국 제국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을 지배했고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두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죠. 런던은 캐나다에서 호주, 인도에서 케냐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영국의 법, 언어,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철도와 인프라, 무역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독립운동의 증가로 제국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인도가 독립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들이 차례로 자유를 되찾았어요. 개인적으로 이 거대한 제국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로마는 1000년을 버텼고 오스만은 600년을 지속했지만 결국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몽골 제국은 겨우 100년 만에 분열되었고 나치 독일은 10년도 채 버티지 못했어요. 제국의 크기가 반드시 수명을 보장하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너무 큰 영토는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죠.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제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옛 식민지가 영연방의 일부로 남아있고 영국의 세계적 유산은 계속해서 현대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고 로마법은 여전히 많은 나라의 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